KBS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 화물연대 파업 8일째를 맞아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은 파업이 계속될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저녁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미국발 물가 충격 후폭풍에 코스피 2,500선이 무너지고 환율과 금리는 오르는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시장 안정 의지를 밝히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년 전부터 북한에도 감염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북한 내부 문건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북한은 적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수령 고위를 방역 최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여당인 민주당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장관과 차관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를 포함한 앞선 2차례 총선 때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 강풍이 불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일정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누리호를 내일 오전 발사대로 옮긴 뒤 최종 발사 시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물류가 들고 나야 할 의왕 물류기지에 대형 컨테이너가 보시는 것처럼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수출용 자동차들도 항구로 옮겨야 하는데 공장 근처 주차장만 빼곡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KBS 헬기에서 본 화물연대 파업 현장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도 정치권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일주일 넘게 물류가 멈춰서면서 피해는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전진기지 평택항입니다. 야적장엔 컨테이너가 갈수록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절반 정도 찼던 야적장은 이제 70% 가까이 찼습니다. 컨테이너를 현장으로 실어 나를 차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출용 차량이 일렬로 항구로 들어섭니다. 바로 옆엔 경찰 버스가 세워져 있고 그 뒤엔 화물연대 천막이 보입니다. 평소 때라면 가득 찼을 수출용 차량 대기 주차장이 지금은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항구로 옮겨지는데 차질을 빚으면서 선착장엔 아직 생산량의 30% 정도만 옮겨졌을 뿐입니다. 컨테이너의 중간 경유지인 물류기지는 하루 평균 반출입량이 평소의 10에서 1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 출입로 앞에서는 화물연대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육로를 통한 반출입의 대부분이 진행되지 못하고 철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업 이후 출하를 못하고 있는 시멘트 공장. 공장 안에서는 시멘트를 만들고 있지만 이를 실어 나를 차량들은 개점 휴업 중입니다. 운행을 멈춘 차량에는 화물연대의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현재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10%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파업 기간 발생한 손실은 1,000억 원을 넘었다고 한국시멘트협회는 밝혔습니다. 철강협회는 어제까지 손실이 1조 1,5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고 자동차 산업협회는 부품업계의 타격이 크다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파업 8일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강경한 뜻을 밝혔는데 화물연대는 대화를 거부한 건 정부라면서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화물연대의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파업이 이어질 경우 장관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 운송 거부를
통해서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고 일방적인 관철을 계속 시도한다면 저희도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업 참여자들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서 예비해 놓은 어떤 조치든지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고요. 공개적으로 나온 이상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문구 합의까지 된 합의서를 원안으로 되돌린 건 정부라며 장관이 직접 공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화주 단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파업이 계속될 경우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와 시멘트 등 산업 전반에서 핵심 생산 시설의 가동 중단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내일 저녁이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이 지나면 아마 우리나라 NCC 업체 중에 한두 개 업체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주 단체들은 특히 손실이 중소업체들에 집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화물연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 현업에 복귀한 뒤 대화로 협상을 재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안전운임제는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